백신을 맞고 빠른 속도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아시아 인종을 향한 증오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인종의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나라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심각한 수준의 인종차별이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그들의 의식 수준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사태는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증오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마저 그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인을 위협하는 이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시아계 여성 경찰이 출동하여 그에게 다가갑니다. 지금 당장 하던 행동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는 그녀의 명령에 노숙인 남성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며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듯 보였는데요. 경찰의 명령에 따르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노숙인 남성은 경찰이 아시아계 여성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재빠르게 그녀를 가격하였습니다. 여경은 남성의 큰 몸집에 압도당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됐고 자칫하면 상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큰 봉변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행인과 여경을 위협했던 노숙인 남성은 체포된 후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아계를 죽이는 것이 내 전문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의 뉴욕에서는 길을 지나가던 아시아계 여성이 흑인 남성에게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얻어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충격에 빠진 나머지 그녀는 바로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깜짝 놀란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그녀를 보호했고 폭행을 가한 흑인 남성을 증오범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증오범죄는 흔히 타인을 향한 열등감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특히 현재 서양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범죄는 그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깔린 위기의식에서 발현되는데요.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 믿었던 백인들, 특히 엘리트층에 속하지 못한 하위의 백인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은 전부 이민자들, 특히 아시아인들 때문이라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아시아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숱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지는 무시한 채 그저 아시아인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다. 왜 열등한 아시아인들을 백인 사회에서 채용해주는 거냐? 라며 자신들의 불행해진 삶을 아시아인들에게 책임 전가하죠. 이러한 그들의 피해의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억제기가 해제되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가 중국으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을 미워하는 분위기이니 그런 기류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증오 감정을 표출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정작 그들이 각종 방송과 미디어 등에서 접하는 우월한 아시아인은 대부분 중국인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특히 최근 중국인으로 나빠지고 있는 아시아인의 이미지는 한국이 전부커 치며 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일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엄마, 빈대떡, 김밥과 같이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들이 도배되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이 조용하지만 혁명적인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즈는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제목을 지닌 캐나다의 한국 관련 드라마를 다루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는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들의 희로애락과 가족 간의 끈끈함을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음식에 대하여 언급하며 수십 년간 아시아 음식은 방송에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977년 방영되었던 범죄 드라마인 바니밀러에서는 남자 캐릭터 중 한 명이 생선머리를 넣고 끓인 스프를 보며 이거 쓰레기 맛이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생선이 들어간 수프는 아시아권에서는 흔히 있는 요리이지만 서양권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조롱하는 대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네 편의점에서 아시아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뿌리,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렇다고 한국 전통 음식 그대로의 원형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김밥과 빈대떡 등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진화하였으며 한인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 대접한 음식은 현지에서 존재하지 않던 정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라며 아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덧붙입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사람의 정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에서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투고하기도 했는데요. 해조류의 흐물거리는 식감을 부담스러워하는 서양과 달리 김이나 미역 등을 많이 먹는 한국이 지구를 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해조류 소비는 기후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바다에서 쉽게 자라기 때문에 농약에 지친 토지의 오염을 줄이며 각종 경로를 통해 온실가스 감량에 기여할 수 있다. 파래와 자반 등의 해조류는 이산화탄소 흡수에 효과적이다. 탄소 발자국은 적은 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풍부하고 단순한 생산 과정으로 생산력도 높다며 현재 인류가 주로 섭취 중인 대부분의 음식보다 해조류가 훨씬 친환경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함을 설명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팀 플래너리 연구팀은 소의 사료에 일부 해조류를 섞어 먹이면 소의 헛배 부름을 98%까지 막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합니다. 이를 통해 트림과 방기로 인한 메탄가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해조류의 유익함은 인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이 극찬하는 한식의 우수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그들만이 소비하도록 발달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기호에 맞게 범용적으로 개발됐다는 것인데요.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그 상태 그대로라면 서양인들이 꺼리는 식감이지만 한국은 건조김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미국의 코스트코에 가면 한국의 김이 대량으로 비치되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에 방문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각자의 캐리어에는 김 선물 세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냐며 질색하던 바다의 잡초를 한국은 전 세계인이 즐겨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올해 2월 12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는 전 세계인의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제니 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아시아계 배우 라나 콘더가 주인공이 되어 그 세대 어린 소녀들의 감성을 한껏 자극하는데요. 총 3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영화 중 세 번째 편인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대학 입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나라진,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라는 시놉시스만 봐도 한국의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영화 촬영은 물론이고 사전 답사, 각종 시사회 등 영화 촬영진과 배우들은 한국을 수도 없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영화의 주인공인 라나 콘도어는 제가 한국 화장품과 화장법, K-뷰티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빌미로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음식과 사람, 문화 모두 멋졌고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의 촬영을 한국에서 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처음 방문한 한국인데 마치 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광장시장에서 만두, 국수 등을 8시간 동안 먹었는데 아마 제 커리어 중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라나 콘더가 연기하는 주인공 라나진이 엄마의 나라인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와 서울타워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구경하고 광장시장의 음식을 먹는 등 한국 문화 홍보 기획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현 시대는 물론이고 차세대의 모든 유행을 선도할 스타와 각종 언론, 방송에서도 한국의 문화가 유행을 주도하는 모습이 날마다 나오니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일부 백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열등감을 분노의 형태로 표출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든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취급되어 인종차별과 같은 무식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잃는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음식은 그들에게 증오와 원망이 아닌 따뜻한 정을 전파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는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법이 아닌 동등하게 대하고 서로 의지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